자, 이번 소식은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로 아주 유명세를 탔죠. 오늘 처음에 불렀던 건 막걸리 한 잔, 지금 살짝 들리고 있죠. 이 노래로 스타덤에 오른 가수 영탁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탁하면 그래서 막걸리 하면 영탁, 또 탁이 막걸리 탁자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얘기인데, 자, 이 영탁 씨와 관련된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구자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자, 영탁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들으신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영탁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에서 불렀잖아요. 예. 그 방송이 된 날짜가 지난 2020년 1월 23일입니다. 예. 그런데 정확히 닷새 뒤인 1월 28일에 한 막걸리 회사에서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빨리도 했네요. 예, 근데 영탁 측에 이제 승인은 없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같은 해 4월에 영탁 씨가 그 막걸리 회사와 광고 모델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논란이 크진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거는 이 광고 계약이 만료된 이듬해 5월 이후입니다. 1년만 했군요.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특허청에서 이 상표 출원 등록 신청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상표법에 따라서 영탁의 승인 없이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고 계약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예. 따라서 영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는 막걸리뿐 아니고 빵, 떡, 주점 상호명까지 다른 분야에도 영탁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계속 출원 신청을 했고요. 그렇군요. 영탁 측에서는 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왜 계속 이름을 사용하냐고 이제 분쟁이 붙었는데 급기야는 이 광고 재계약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서도 갈등이 심화된 겁니다. 21년 7월에 이 막걸리 회사에서 광고 재계약이 불발된 이유가 영탁 씨 측에서 3년간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영탁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동시에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법원에서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준 건 바로 이 민사소송입니다. 자,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자, 어떤 근거를 법원이 들은 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생수를 구자준 생수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예. 제 허락 없이 누군가가 구자준 생수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요. 예.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구자준이 누군지도 모르고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구자준 생수라고 이름을 붙는다 하더라도 별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걸 유재석 생수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이 생수회사와 유재석 씨가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것처럼 영탁이라는 이름을 막걸리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면 영탁 씨가 이 막걸리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고 예. 또는 영탁 씨의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어떤 광고 계약 같은 것이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탁 씨의 승인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법원은 이 영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막걸리를 생산해서도 대여해서도 수입해서도 안 되고 이미 생산된 영탁 막걸리가 있다면 그것들도 다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런 거군요. 자, 이게 근데 영탁이라는 게 이제 그 회사 쪽에서는 주장이 회장의 이름이 영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탁자에 탁자를 써서 영탁이라고 진 거지. 그렇습니다. 영탁 이름을 쓴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회사 회장 이름의 끝 글자에 영자가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탁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여서 영탁 막걸리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탁 씨가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방송에서 부른 건 1월 23일, 2020년 1월 23일이고 이 회사가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을 상표 출원 등록 신청을 한 것은 닷새 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영탁 막걸리를 실제로 출시한 이후에 그 매출이 전년 대비 4,245%나 증가했습니다. 와, 예. 그렇다는 건 가수 영탁 씨의 영향력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봤을 때 법원에서는 이 가수 영탁 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기찬 부원장님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게 영탁 씨 측에서 전통주 이 제조사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또 이제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1심의 결과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이 나옵니까? 그 지금 형사적인 측면은 아마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가 검찰에서 다시 이 혐의가 있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표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 상표를 쓴 건 맞아요. 저 회사가. 그런데 그 상표 쓸 당시에 이미 이제 영탁 씨가 유명해지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쓴 건 맞지만 이 사람이 그 영탁 씨의 유명세를 이용할 목적으로 오인하게끔 그렇게 쓴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법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 법에 보면 먼저 쓴 사람의 경우에는 오인의 소지 없이 그런 의도가 없다 그러면 써도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탁 씨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본인이 치밀하게 꾸민 거죠. 영탁 씨가 유명해진 8일 이후에 출연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 특허법원에서 야 이거는 영탁 씨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항고 내지 항소심에서도 아마 그 양조 회사가 이기기는 어렵겠다. 예.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름을 가지고 이 막걸리 회사 참 어떻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